알로라 함영입니다. 현재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제 삼각대가 운명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고정을 시키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손으로 잡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3월 29일 이수 듀얼 파크에서 있었던 4강전 영상입니다. 총 21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강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을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슬리브와 매트로 보아서 전용 GX 덱이고 오른쪽은 가디안 님피아 GX에 에리본과 지라치를 섞은 형태입니다. 성공은 가디안 님피아 GX 덱 측이 가져갔네요. 추가로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두고 패에서 네스트볼을 사용했습니다. 덱에 있는 가디안 님피아 GX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어제 왼쪽의 전력 GX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아이언 카드 킹덤 미니리그에서 님피아 가디안 GX에게 패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그 패배의 아픔을 잊고 이길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전증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아마 그냥 운동을 안 해가지고 손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 걸 거예요. 손이 좀 자주 떨려가지고 영상에 혹시 떨림이 보인다면은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블리가 후퇴발비가 0이었기 때문에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와서 소원의별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원의별 특성은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이너스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릴리를 서치했는데 이번 차례 서포트 카드는 쓰지 않은 상황에서 패 압축이 꽤나 많이 됐기 때문에 릴리엘 사용해서 많은 카드를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스케이프 보드까지 붙여서 패를 압축시키고 릴리엘을 사용하였습니다. 릴리엘은 첫 번째 차례에 사용하게 되면은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뽑을 수 있는 성공했으면 아주 좋은 서포트 카드 중 하나입니다. 카드를 8장 들어가고 추가적인 가디안 님피아 GX를 벤치에 내려두고 이어서 패에서 사용할 카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추가적인 에블리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패에 에리본도 보이고 다른 카드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후퇴시키고 이번 차례 이미 에블리를 후퇴시켰기 때문에 지라치는 따로 후퇴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포켓몬 교체나 다른 카드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가 무슨 덱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에블리가 2장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내어줄 생각으로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에블리가 배틀필드로 나가고 그대로 차례를 마쳤습니다. 전용 GX 측의 차례로 돌아가서 확실히 아무래도 카프고 프리즘스타가 스타트했다는 것은 피카츄 제크로무 GX 덱 아니면 지라치 썬더라는 건데 피카츄 제크로무 GX도 이제 후공 첫 턴에 때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르고 지라치 썬더는 후공 첫 턴에 때린다는 게 거의 확정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블리를 내주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카프코코 프림스타 때 전기 에너지를 붙이고 전자레이더는 패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덱에 있는 전기 타입 GX, EX를 서치할 수 있는데 2마리까지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데덴네 GX를 서치했네요. 더불어 전진으로 전기 에너지는 가져오지 않고 아이템 카드인 네스트볼만 가져와서 메리프를 깔아둔 상황입니다. 데덴네 GX의 특성 데데체인지는 이 카드를 벤치에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패를 모두 버리고 6장을 드로우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전용 GX가 패에서 꽤 많이 버려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초동패가 많이 안 좋았던 거겠죠. 이게 이진아 덱의 안 좋은 단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초동패에 잡혀서는 안 될 게 많이 잡혀버리면은 이거를 란천으로 되돌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데덴네 GX로 버리게 되면 후반 게임 갈 때 그게 불편할 일이 많이 생기죠. 여기서는 카프코코 프림스타를 후퇴시키고 메리프가 나갔습니다. 보통이라면은 아무래도 알로라 식스테일이 배틀필드로 나가서 소원의 별을 쓰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신기하게 플레이를 했네요. 아무래도 데데체인지 특성으로 많은 카드가 버려진 이상 그 카드를 회수하기 위한 레스큐 탱크나 이상한 사탕을 뽑아서 메디프를 전용 GX로 기절시켜서 빨리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알로라 식스테일을 지키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플레이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차례를 마쳤네요. 가디안 님피아 GX 차례로 돌아가서 패에서 에리본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리본으로 진화시키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틀필드가 아닌 벤치에 있는 에블리를 에리본으로 진화시키고 후퇴시킨 다음에 가디안 님피아 GX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아직
그렇죠. 아직 손은 떼지 않았습니다. 후퇴시키고 일단 나갈 포켓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서는 확실히 상대가 전령 GX인 걸 알았다면은 지라치를 그대로 내려두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여기선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라치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페어 에너지를 붙여준 후에 소혼의별 특성을 사용하고 교체 수단 같은 게 있다면은 가디안 님피아 GX가 배틀필드로 나와서 첫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가디안 님피아 GX에게 에너지 부스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소혼의 별로 난천을 서치했네요. 패에서 더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지라치를 벤치에 내려두고 그 다음에 바로 난천을 사용했습니다. 난천은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6장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령 GX 같은 상황이 왔다면 난천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패를 보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지라치가 있기 때문에 난천으로 6장을 뽑은 카드에서 필요 없는 카드들이 조금 많더라도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서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덱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디안 임피아 GX가 새 6장을 뽑고 여기선 바로 차례를 맞췄네요. 잠금 체크로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라치가 잠듦에서 깨어납니다. 보통 주사위의 짝수를 앞면, 홀수를 뒷면 취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확률은 둘 다 2분의 1로 똑같으니까요. 여기서는 전용 GX 차례로 돌아가서 어떻게 플레이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네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물론 가디안 임피아 GX에 만료화를 넣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한 장밖에 안 넣기 때문에 차라리 알로라 식스테일을 배틀필드로 내보내서 길잡이를 사용해서 원하는 카드를 좀 서치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데든넷 GX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카프코국 전장의 춤 특성을 사용해서 트래쉬의 전기 에너지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한 장을 메리프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에서 플라드리 레버토리를 깔고 데드넷 GX의 데드체인지로 카드 6장을 새롭게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이번 차례 서포트 카드는 쓰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는 드로우한 6장에서 손이 굳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카드를 제대로 뽑지 못했던 것 같네요. 전진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와 아이템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퍼볼과 전기 에너지를 가져왔네요. 하이퍼볼을 바로 사용해서 코스트로 약간 여기가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있는데 2장을 지불하고 여기서 찾아올 포켓몬 카드는 전용 GX, 여기서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서치했네요. 알로라 나인테일 GX 특성으로 덱에 있는 아이템 카드 2장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이더와 이상한 사탕을 서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자레이더를 사용해서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하고 덱에 있는 전기 타입 포켓몬 GX, EX를 2장까지 서치할 수 있는데 여기선 전용 GX 한 마리만 서치했습니다. 패에 이상한 사탕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진화시키고 전기 에너지까지 붙이고 안타깝게도 일렉트릭 파워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30 데미지만 주면서 트래쉬에는 일렉트릭 파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트래쉬에 2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선 2장을 총 가져오게 되었네요. 하지만 가디안 임피아 GX 측도 공격을 위해서는 각각 두 포켓몬에게 페어리 에너지 2장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차례 공격하는 건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는 좀 편하게 플레이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에리볼이 나오고 소원의 별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한 후에 그 중에 있는 여기선 프로의 공략 구즈마 로켓단의 괴롭힘이 보이고 있는데 구즈마를 가져온 쪽을 선택했네요. 확실히 구즈마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선 로켓단의 괴롭힘을 가져왔습니다. 로켓단의 괴롭힘을 사용해서 패로 회수한 일렉트릭 파워를 덱으로 되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지만 알로라 나인테일 GX가 진화하면서 덱에 있는 일렉트릭 파워를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즈마를 사용해서 데든넷 GX를 불러내고 가디안 임피아 GX가 나온 후에 첫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페어리 에너지 2장을 자신의 벤치에 있는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벤치에 있는 가디안 임피아 GX에게 붙여주겠네요. 여기서는 데든넷 GX가 배틀필드로 나왔기 때문에 전용 GX 입장 측에서는 패에 전진 한 장밖에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구즈마나 다른 카드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전진으로 교체 수단을 가져올 수 있다면 교체하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하게 에너지를 붙이고 후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덱을 확인하면서 아이템 카드 가져올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일렉트릭 파워가 나머지 2장이 덱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은 한 장이 프라이즈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슬리브가 빛에 빛나는 재질이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빛에 빛나는 재질이라고 해도 카메라를 끝까지 올려가지고 찍었었으면은 역광이 좀 덜했었을 텐데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목동 듀얼파크 미니리그 참가하기 전에
삼각대를 새로 구매할 수 있다면 새롭게 구매하고 참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삼각대가 다른 삼각대에 비해서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현재 전진으로 전기 에너지와 레스큐 탱크를 서치하고 레스큐 탱크로 되돌릴 포켓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로라 나인테일 GX, 아무래도 알로라 나인테일 GX를 가져오게 되면 일렉트릭 파워를 한 번에 서치할 수 있게 돼서 충분히 고디를 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전용 GX가 꽤 많이 되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용 GX 하나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는 결정 끝에 알로라 나인테일 GX, 전용 GX, 전용 GX 이 세 장을 덱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속 전령 GX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전기 에너지를 대대는 GX한테 붙이고 후퇴시킨 후에 첫 번째 기술로 일렉트릭 파워가 2장 있기 때문에 2장 모두 쓰게 되면 90 데미지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디안 임피아 GX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입어도 아세로라나 풀해몽약을 사용해서 금방 회복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공격을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공격하는 걸 포기하고 전용 GX의 GX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전용 GX의 GX 기술 같은 경우에는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7장까지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로라 나인테일 GX와 마샤도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이 전용 GX였네요. 여기서는 그대로 차례가 맞춰집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 가디안 임피아 GX 덱 같은 경우에도 아세로라고 회수한 다음에 공격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상황이 어긋났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우선 페어리 에너지를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한테 붙여주고 로켓단의 괴롭힘을 사용해서 서로의 패를 덱으로 넣고 셔플 후 5장을 드로우하게 합니다. 저지맨보다 한 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장이 된 카드 중에서 만약에 가디안 임피아 GX 덱 측이 포켓몬 교체를 뽑는다면 이번 차례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네요. 전용 GX 덱 같은 경우에는 패에 있던 일렉트릭 파워와 서치한 포켓몬들이 모두 덱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9회 맷을 배틀필드에 있는 가디안 임피아 GX에게 붙여주고 그대로 차례를 마쳤네요. 여기서 에너지 부스팅을 더 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카프코우곡 GX의 카프선더 GX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붙여주고 원더라비린스 프리즘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2개 발비로도 첫 번째 기술밖에 쓰지 못합니다. 일렉트릭 파워를 한 장 사용했기 때문에 60에다가 9MS로 30이 깎여서 30 데미지만 가디안 임피아 GX에게 들어갔네요. 확실히 가디안 임피아 GX 같은 경우에 페어리창과도 궁합이 잘 맞지만 높은 체력을 사용해서 9M과도 궁합이 잘 맞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바시에리 율러스 당시 풀메탈 월까지 나온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이트리즌까지 나온 환경에서는 시티리그가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디안 임피아 GX가 그리 잘 안 알려진 걸 수도 있겠네요. 구즈마를 사용해서 메리프를 불러냈습니다. 배틀필드로는 서치와 후퇴가 모두 가능한 지라치가 나간 후에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가져올 트레너스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 눈에는 프레공략 하나밖에 안 보였었는데요. 프레공략과 다른 카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서치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서치할 카드는 릴리에도 언뜻 보였던 것 같은데요. 우선 상대패를 확인하고 서치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로켓단의 괴롭힘이 들어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로켓단의 괴롭힘이 있다면 상대 패견제를 위해서 미리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릴리에를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이 카드로 인해서 이번 차례 서포트 카드는 이미 사용했지만 다음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추가적인 드론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릴리에를 패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킨 다음에 배틀필드로 9MS이 달린 가디안 임피아 GX가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150 데미지를 주면서 에너지 변동은 따로 없이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전용 GX가 배틀필드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원더라비린스가 상당히 거슬리죠.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해도 에너지 3개를 붙여야 되고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3장을 모두 트래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 GX 입장 측에서는 손실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패에서 구즈말 사용해서 지라치를 불러내고 여기서는 알로라 식스텔이 나가고 길잡이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2장을 서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알로라 나인테일 GX와 마샤도를 패에 추가하게 되었네요. 마샤도를 사용해서 패견제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대 서치한 카드 2장을 보여주고 다시 차례가 진행됩니다. 가디안 임피아 GX가 다시 한번 소원의 별을 사용하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랜스 카드 1장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물론 여기서는 끌어낼 게 지라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지 하고 고민할 수 있는데 에리본의 효과 대상은 벤치에 있는 페어리 타입 대상만 되기 때문에 구즈마를 쓸 수 있었습니다. 포켓몬 교체로 두 번째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다시 한번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하네요. 소원의 별 특성으로 가져올 카드는 하이퍼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퍼볼을 릴리에와 추가적으로 코스트로 바칠 카드가 릴리에네요. 릴리에 2장을 코스트로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가 이미 꽉 찬 상황에서 쓴 이유는 폐압축과 더불어서 난철을 사용해서 덱 압축을 통해서 원하는 카드를 빨리 뽑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네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전략적이게 되는 게 어차피 이번 알로라 6를 기절시켜서 프라이즈가 4장, 그 다음에 GX 기술을 사용해서 데드넷 GX나 알로라 9TL GX를 끊으면서 남은 프라이즈 2장, 그 다음에 전령 GX가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2타 싸움으로 몰고 가게 되면은 가디안 임피아 GX가 우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형식으로 프라이즈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 수첩을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구즈마 2장을 벤치로 되돌렸네요.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구즈마를 서치해가지고 데드넷 GX나 알로라 9TL GX를 기절시키려고 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배틀필드로 가디안 임피아 GX가 나가고 두 번째 기술로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1장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전령 GX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기술이 150 데미지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파워를 3장 쓰면은 240이니까 못 잡고 4장을 모두 다 써야 되네요. 4장을 모두 다 써가지고 가디안 임피아 GX 1타 낸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더라 미린스 프리즘 스타를 빨리 깨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렉트릭 파워를 2장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렉트릭 파워는 뽑지 못했지만 릴리에로 3장을 드로해서 일렉트릭 파워가 1장밖에 안 나왔네요. 일렉트릭 파워가 트래쉬에 있는 건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트래쉬는 없을 거예요. 계속 첫 번째 기술을 사용해서 회수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포켓몬 한 마리를 패에 추가하거나 3마리를 덱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룡과 알로라 식스테일 그리고 메리프인가요? 메리프 2장과 알로라 식스테일을 덱으로 되돌리는 쪽을 선택했네요. 이렇게 되면 후속 전령 GX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한 장 더 붙여줘서 총 3장이 되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150에 240에다가 210 깎아서 임피아 GX, 가디안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3장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전령 GX에게 붙는 전기 에너지가 없으므로 원더라비리스 프리즘스타를 깨지 못하면은 전기 에너지 하나를 붙이더라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배틀필드로 다시 한번 지라치가 나간 상황에서 패에서 난천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섞은 후에 6장을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구즈마로 GX 기술을 사용하는 걸 피니셔로 생각하고 전령 GX를 2타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새롭게 카드를 6장 들어갑니다. 들어한 6장 중에서 네스트볼이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퍼볼로 대갑축을 더욱 노리고 있습니다. 가져온 카드는 가디안 님피아 태그팀 GX네요. 확실히 후속을 좀 키워두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페어 에너지 한 장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이번 차례에 처음 소원의 별을 쓰는 거기 때문에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그대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5장을 보고 가져올 카드가 여기서는 대갑축이 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올 카드가 좀 많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져올 카드는 잠깐 땅에 떨어져서 주우러 갔습니다. 5장을 보고 여기서는 로켓단의 괴롭힘이 언뜻 보였는데요. 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로켓단의 괴롭힘 아니면 다른 카드 여기선 구즈마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GX 기술을 사용해서 데드넷 GX나 알로라 9TL GX가 끊기는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나온 후에 두 번째 기술로 전령 GX에게 150 데미지를 주면서 페어리언지 3장을 벤치에 있는 가디안 임피아 GX에게 옮겨주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해서 혹시나 배틀필드에 있는 가디안 임피아 GX가 큰 데미지를 입더라도 아스로라나 프레봉력을 사용해서 패로 회수하거나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령 GX 입장 측에서는 다행히 프레봉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한 후에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깔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리프를 깔아두었네요. 확실히 전용 GX도 번갈아 가면서 어택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속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선 전기 에너지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또 한 번 프레공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따로 붙여주지 않았네요. 가디안 님피아 GX는 폐에 언뜻 프레공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일단 내지 못한다면 회복하겠다는 게 보이네요. 구즈말 사용해서 메리프를 선택해서 가디안 GX가 나오고 기술을 사용해서 페어리나 전장을 벤치에 있는 가디안 님피아 GX에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무리할 거 없이 벤치에 있는 마샤도를 한 번 더 끊고 마지막 피니셔로 GX 기술을 사용해서 GX 카드 한 마리 끊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패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즈마가 2장이 일단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켓몬 교체로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여기서 구즈마를 서치한다면은 다시 한번 게임을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구즈마 서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메리프가 끊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즈마를 사용해서 메리프를 선택했네요. 배틀필드로 가디안 님피아 GX가 나가고 그대로 두 번째 기술로 150 데미지를 주면서 메리프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가 2장이 되었습니다. 전용 GX 입장에서 이럴 거면은 전턴에 전기 에너지를 붙여놨던 게 조금 더 도움이 됐었을 것 같네요. 그대로 차례를 마치고 구즈마를 서치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먼저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대갑축을 더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볼로 가져올 카드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패에 난천이 보였기 때문에 난천을 사용해서 이번 차례 그냥 단순하게 전용 GX에게 딜을 주고 구즈마를 뽑겠다는 게 보이네요. 보통 가디안 님피아 GX에게 친구 수첩이 들어가지 않은데 이전에 친구 수첩을 사용해서 구즈마 2장을 대우로 되돌린 게 상당히 컸네요. 난천으로 새롭게 6장을 드로한 카드에서 구리맷을 붙여준 다음에 페어 에너지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공격을 해서 150 데미지를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150 데미지를 주고 벤치에 있는 가디안 님피아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딱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GX 기술로 기절시킬 거면은 앞뒤로 고루 분배해서 공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지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세로라로 올리게 되면 그것도 조금 아까워지니까요. 여기서는 일렉트릭 파워와 하이퍼볼을 서치했습니다. 서치한 수단은 나인테일 GX로 진화하면서 특성으로 서치한 거네요. 그리고 풀회복약으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여기서 전용 GX를 가져왔습니다. 얼핏 덱에 썬더마운틴, 프리즘스타와 릴리에도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그걸 들어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울 것 같네요. 구즈마로 데드넷 GX를 GX 기술로 끊으면서 게임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